네, 안녕하십니까. 사경입니다. 간단한 특강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간단한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난생 처음 회계학 쫄지 마.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회계학이 필수 과목으로 바뀌면서 기존에는 뭐 다른 선택 과목, 뭐 행정학, 사회, 수학 같은 걸 선택을 했다가 올해부터 이제 회계학을 해야 되나? 직렬을 바꿔야 되나? 이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세무직 공부를 시작하는데 회계학을 다른 데서 처음 아예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수포자인데 수학 숫자만 봐도 머리 돌아버릴 것 같은데 내가 회계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내용으로 지금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뭐 이런 거 할 거예요. 회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들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서 좀 말씀 좀 드려볼 거고, 두 번째, 수포자도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세 번째, 대신에 올바른 공부법을 찾아야 된다. 세 가지를 말씀드려볼 텐데요. 뭐 커뮤니티에 뭐 이런 얘기도 올라와요. 어제 제가 심심해가지고 혹시 이렇게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자, 뭐 내년에 세무 노리고 있는데 회계 아예 노베이스고 수학머리 하나도 없다. 회계가 진짜 그렇게 어렵냐? 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 세법 회계랑 교육학 행법. 자, 전공 과목 뭐가 더 공부하기 어렵냐? 했더니 미친 X냐? 회계가 100만 배는 힘들다. 거짓말이에요. 100만 배까지는 아니에요. 1년 걸리면 100만 년 걸린다는데 아니죠. 100만 배까지는 아니고 더 힘들긴 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회계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회계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후기도 막 그렇게 올리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꼭 그럴까?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 수포자인데 괜찮냐? 제가 회계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막 아니에요. 회계 쉬워요. 저한테 쉽겠죠. 너한테 쉽겠지. 너는 회계사고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 수업을 들은 사람들 그 후기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저한테 들으면 쉬워요. 그건 제가 하는 PR이고. 자, 이게 제 카페 사경이 공무원 회계학 네이버 카페에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뭐 합격수기예요. 올해 운이 좋게도 국가직 7급 합격했습니다. 합격수기인데 이게 제가 화면 캡처를 했는데 이게 바탕이 하니까 잘 눈이 피곤하죠. 그래서 텍스트로 옮겨와봤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올해 운이 좋게도 국가직 7급 감사직 어렵죠. 7급 감사직에 최종 합격한 수험생입니다. 후기를 올려줬는데, 자, 본인의 회계학적 수준, 내가 회계학 수준이 어땠냐 시작할 때, 자, 감사직을 선택하기 이전에 저는 단 한 번도 회계학이라는 과목을 접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학을 전공하거나 학교에서 공부해봤던 친구가 아니에요. 심지어 숫자에 대한 감각도 떨어져 암산은 고사하고 간단해 보이는 사칙 연산도 덧셈 뺄셈도 종이에 써가며 느릿느릿 풀어가는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는데 7급 합격했어요. 저를 만나기 전후로 막 나눠서 막 얘기하는데 2017년도 처음에 시험을 봤는데 그때는 7급에서 영어 과목이 폐지되기 전에 그냥 시험장 분위기만 경험해보자는 심정으로 시험장에 들어섰기 때문에 채점 결과 회계학이 55점이 나온 것은 그리 큰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사한테,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한테 커리를 한번 돌렸대요. 근데 이제 강의만 듣고 충분히 공부를 안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계를 하나도 몰랐지만 커리 한번 돌리고 들어갔더니 55점 나오네? 야, 그러면 이제부터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원하는 성과가 나오겠지. 자, 1년 정도 공부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1년 뒤에 어떻게 되냐면 하지만 1년을 더 공부해서 본 2018년 시험에서 회계학이 50점이 나오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1년 전에 55점이었는데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50점인 거예요. 이게 이제 불안하죠. 나는 회계가 안 맞는 사람인 건가? 역시 나는 숫자에 약한 건가? 소위 일타라는 강사분의 강의가 합격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는 생각했지만 그 강의를 따라가지 못하는 저 자신의 수준을 고려했을 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자기가 들었던 강사가 일타 강사니까 강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저분 수업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합격했는데 나는 55점밖에 풀쿼리를 탔는데 55점이 안 나온다는 거, 나는 진짜 뭐 노력을 해도 숫자 감각이 없어서 안 되는 건가? 해가지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 이게 그냥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결과가 바뀌길 바라는 건 정신병이라고. 그래서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해가지고 뭐 했냐면, 그래서 남들이 좋다고 하는 소문에 의존하지 않고 공무원 시험가에 계시는 모든 회계학 강사님들의
오리엔테이션 강의, 공개된 특강 등을 찾아보며 제게 맞는 선생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분이 사경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OT나 특강 같은 걸 잠깐, 무료 특강 같은 걸 잠깐 온라인에 들어봤는데 나는 이 사람이 나랑 맞는 것 같다. 이렇게 공부하면 조금 달라질지도 모르겠다 해서 듣고 1년 뒤에 합격한 거예요. 사측 연산 안 돼도 암산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분 후기 보여드릴까요? 이 사람만 특별한 케이스, 특이한 케이스일 수 있으니까. 이분 똑같이 화면이 하얘니까 텍스트로 옮겨오는데요. 뭐 후기하고 회계학 어떻게 공부했는지 나오는데 밑에 나온 얘기 보세요.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인문 과목은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고 수능 시험도 친 적이 없습니다. 영어는 초등학생 수준이었고 한국사, 국어도 제대로 공부해 본 적 없었습니다. 근데 9급 합격했어요. 한다니까요. 이분이 중간에 막 썼는데 뭐가 있냐면요. 공부법이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해요. 공부법.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제가 회계학할 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공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공부법을 다른 과목에도 적용해 봤더니 그 백지공부법 같은 거 제가 해봤더니 한국사 같은 경우에 암기 과목이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답 나오는 효과가 있더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못하는 건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공부법을 몰라서 그래요. 공부법을. 제가 공부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공부법을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이러는 게 공부법을 바꾸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 수학 못해. 나는 계산이 약해. 크게 상관없습니다. 우리 시험이 그 어떤 수학적인 계산 능력을 많이 요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분명히 요구는 합니다. 요구는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덧셈 뺄셈, 슈퍼에 가가지고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값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만 있으니까 합격하잖아요. 자, 올바른 공부법이 중요하다는 게 금방 그 친구 실업계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수능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친구, 그 친구가 쓴 내용에 보면요. 자, 회계학은 계산 문제가 많아서 시간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타 과목보다 조정수가 높은 편이라 이거 선택 과목일 때 얘기입니다. 고난이도거나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되는 문제는 안 풀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전략을 잘 세우면 돼요. 선생님도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말고, 제가 이거 되게 강조 많이 합니다. 회계학 100점 맞으면 시험 떨어진다고. 이건 선택 과목일 때도 마찬가지고 필수 과목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100점 맞으면 안 돼요. 제가 이건 커리큘럼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다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커리큘럼 영상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15분 동안 80점을 맞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래 15분 동안 80점만 맞자, 100점 맞으려고 생각하지 말자 해가지고 합격했다는 거예요. 자, 뭐 본인이 듣고 있는 강의 선생님 하시는 말씀 잘 들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제가 백지공부법 굉장히 강조하셨지만 처음에는 귀찮아서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되게 귀찮은 공부법이에요. 사실 백지공부법은 제가 발견한 방법이 아니라 그 공신 있죠, 강성택 씨가 이 책이나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 그 실제로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회계학 들은 사람들한테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자, 이거 처음엔 귀찮아서 안 했는데 국가직 시험 떨어지고 정신 차렸습니다. 그래서 백지공부법 해봤더니 회계학뿐만이 아니라 처음엔 잘 안 되겠지만 시험장에서 나중에 한국사 같은 암기 과목은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답이 나오는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제가 모의고사, 마지막 모의고사를 회계학 모의고사만 듣지 말고 모의고사를 5과목을 모아가지고 꼭 한 번에 봐라. 그러니까 회계학만 20문제 푸는 거랑 5과목 다 모아서 100문제를 제한된 시간, 2시간 딱 시간 재놓고 푸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다. 그 실전 연습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모의고사 강의는 와서 듣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모의고사 강의를 와서 들으면 제가 막 국어랑 영어, 한국사 가지고 와서 여기서 막 설명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회계학만 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와서 듣지 않고 그냥 집에서 모의고사 5개 모아서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강의를 듣던가 아니면 그러고 나서 온라인으로 해서 들어라. 충분하다. 시험 한두 달 전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실 때 5과목 문제를 모아서 한꺼번에 시간을 재고 꼭 풀어보십시오. 그 연습을 해서 15분 동안 80점 맞는 거. 이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공부법이나 전략을 잘 세우면 충분히 되고요. 이게 잘못되니까 어려워요. 공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7급 감사직 합격했다고 하는 암산 잘 안 된다는 그 친구 후기예요. 상현선생님 바꾸고 나서 상현선생님 좋았던 이유가 뭐냐? 자, 우선 자산, 부채, 자본의 각 파트를 쪼개지듯 가르쳐 주시기보다는
취득, 평가, 제거라는 큰 틀, 프레임으로 설명해 주셨던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회계학을 대부분 잘못 가르치고 있고 잘못 배우고 있어요. 회계학을 어떻게 배워버리냐면 개정 과목별로 순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금융자산 막 이러면서 뭐해서 한 20개를 이렇게 쭉 나열해서 20개를 배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배울 때 알아요. 배울 때 아는데 이쯤 가잖아요. 아꼈다 하나씩 잊어버려요. 뒤에 걸 막 이제 알겠다 하니까 앞에 것들이 이만큼 지워지고 없어요. 그러면 이제 2회독 하는 거죠. 다시 2회독에서 기억을 다시 살려요. 알겠나 하는 동안 이게 또 뒤에 것들 다 없어져요. 그럼 또 뒤에 것들 다시 또 하고 있으면 또 앞에 것들 없어져요. 그 회계학이 휘발성이 있다는 게 이렇게 계속 꼬리물기로 계속 도는 거예요. 뒤에 거 하면 앞에 거 없어지고 앞에 거 하면 뒤에 거 없어지고 계속 돌려요. 그래서 뭐 5회독, 10회독 가면 이제 잊어먹기 전에 다시 회독이 가능해져요. 그 수준까지 올라가면 이때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 있는데 이러는 거죠. 그래서 5회독, 10회독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5회독, 10회독 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회계학은 시간 소요가 많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그거 하는 차라리 사회 선택해서 하는 게 낫다 이러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공부 방법이 잘못돼 있어요. 지금 이게 그 얘기잖아요. 각 파트를 쪼개듯이 가르쳐 주기보다는 다른 분들 다 이게 쪼개가지고 가르쳐 주거든요. 자,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따로따로 배운다고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타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며 뭐 이분 일타한테 들었다고 그랬는데 회계학을 처음 공부했을 당시에는 금융자산을 배우다가 유형자산을 배우면 마치 완전히 다른 것을 배우는 느낌이었다. 이거 배운 다음에 이거 배우잖아요. 그럼 완전히 다른 게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르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할 때 운동이 종류가 많잖아요. 축구, 뭐 야구, 배구, 농구, 뭐 여러 가지 사이클, 뭐 여러 가지 운동 있잖아요. 다 다른 운동처럼 배우면 배우기가 힘들죠. 근데 가만 보면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여러 종목을 잘해요. 어떻게 배워버릴 수가 있냐면 종목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근육이 뭐 직선 운동, 회전 운동 이런 식으로 나눈다거나 그리고 뭐 근력이 필요한 운동 아니면 유연성이 필요한 운동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뭐 운동이 4가지네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농구는 뭐 이거고 배구는 여기고 뭐 이렇게 나눠놓고 나면 여기에 있는 운동들은 근력 훈련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면 돼. 그럼 끝. 이건 이렇게 하면 돼. 끝. 해서 운동 4가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운동이 막 수십 가지 운동이었던 게 다 4종류의 운동으로 바뀌면서 이 중에서 나는 이 부분을 마스터해야지 하면 여기 있는 것들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뭐냐면 제가 가르치는 게 그래요. 자, 회계학의 개정 과목이 많이 나오는데 회계학은 이 개정 과목 20가지 주제를 배우는 게 아니다. 결국 회계는 뭐냐면 회사에서 하는 거래를 회사가 뭔가 사고 팔고 하는 것들 여러분 용돈기입장 쓰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 거래를 장부로 옮기는 건데 우리가 거래를 장부로 옮기는 건 딱 3번이다. 쉽게 말해서 살 때 그게 무슨 재고자산이든 유형자산이든 금융자산 뭐 무슨 자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게 책이든 뭐 책일 수도 있고 연필일 수도 있고 지우개일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그걸 살 때 적는다는 거예요. 살 때. 살 때. 그리고 언제 적냐면 팔 때. 크게 보면 살 때랑 팔 때. 살 때 어떻게 하냐, 팔 때 어떻게 하냐 이것만 배우면 되지. 따로따로 배우면 막 지우개를 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책을 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알고 보면 다 똑같아요. 지우개냐 책이냐 중요하나 그냥 살 때는 얼마 줬어 적고 지우개요 그럼 지우개라고 적으면 되고 책이면 책이라고 적으면 되는데 왜 지우개를 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리고 지우개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리고 지우개 팔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우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지우개 배웠죠? 자 이제 이번에는 책을 배울 겁니다. 자 책은 살 때가 있거든요. 또 다시 배우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전혀 다른 걸 배우듯이 가르쳐요. 실제로 저도 옛날에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왜 이렇게 배우지? 이렇게 배우면 되는데 살 때, 팔 때 그리고 뭐 하냐면 1년에 한번 보고를 합니다. 기말에 12월 말로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살 때 한 번 하고 기말에 한 번 하고 팔 때 3가지 그때 회계 처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게 살 때가 취득, 어려운 말로 취득, 기말에 보고할 때 평가, 팔 때 재고. 그 취득, 평가, 재고로 배우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휘발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살 때는 이렇게 하고 기말의 평가는 이렇게 하고 팔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그걸 재고자산은 이렇게 되겠네. 아, 그 다음에 뭐 유형자산이야? 아, 유형자산은 아, 이렇게 되는구만. 무형자산과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야. 금융자산, 아, 그러면 살 때, 평가, 팔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요. 휘발이 될 수가 없는 게 다시 계속 복수. 이게 뭐냐면 20번을 복습하게 돼요. 살 때 이렇게 하고 기말의 평가 이렇게 하고 팔 때 이렇게 한다는 걸 재고자산으로 한번 해보고 유형자산으로 해보고 무형자산으로 해보고 금융자산으로 해보니까 뭐냐면 이걸 이렇게 하면 공부를 하면서 앞에 것들 까먹는데 이렇게 하면 계속 같은 걸 반복하잖아요. 책을 한 번 보고 강의를 한 번 들었는데 20회독을 하게 돼요. 그러잖아요. 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면 회계 뭐 없어요. 그냥 살 때, 팔 때, 가운데 평가하는 거. 이걸 20번 반복하는 거라서 이렇게 배우면 이게 왜 어렵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여기서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자, 다른 말에서 들을 때 금융자산 배우다 유형자산 배우면 마치 완전히 다른 것을 배우는 느낌이었는데 사기익 선생님께서 제공해 주신 프레임으로 저렇게 배우니까 각 계정들에 접근하는 것을 들이다보니 기억에도 오래 남고, 왜 그러냐면 이거 똑같은 거 반복하니까 이제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휘발이 안 되죠. 기억에도 오래 남고, 문제를 풀 때도 출제자가 결국 무엇을 묻고자 하는 것인지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문제가 나왔는데 그게 뭘 물어보지? 20개 중에 뭐지? 이렇게 고민해야 돼요. 이렇게 공부하면 아, 지금 살 때 물어보는 건가? 기말에 평가하는 거 물어보는 건가? 팔 때 물어보는 거? 셋 중에 하나예요. 취득원가 얼마냐? 기말 보고 금액 얼마냐? 처분 손익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 문제가 나왔을 때 셋 중에 뭘 물어보는지만 구분하면 돼요. 아,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렇게 풀면 되지? 그게 지우개든 책이든 연필이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가 무엇을 물어보는지 뻔해요. 셋 중에 하나 물어보니까. 그래서 프레임을 바꿔버리니까 회계하기 쉬워지는 거예요. 왜 저한테 수포자들, 회계에 대해서, 수학에 대해서 되게 약한 사람들, 숫자에 약한 사람들도 합격해서 나가는지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배우니까 회계 어려워요. 어렵다고 하는 이유, 와서 바뀌었다고 하는 이유. 자, 두 번째로 강의를 하시는 중간중간에 기출문제, 예제 등을 띄워주셔서 수강생이 해당 강좌에서 배운 것을 직접 적용해 볼 시간을 주셨던 것이 좋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강의를 듣고 있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 이렇게 듣고 있는 공부가 아니라고요. 예제를 강사가 풀어주잖아요. 옆에 풀어주잖아요. 보고 있죠. 공부 안 돼요, 절대. 아, 저렇게 푸는 거는 아는 것 같죠. 실제 풀어봐야지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웬만하면 문제 같은 것들 풀어보라고 그래요. 시간을 줘요. 제가 강의 시간이 다른 분들보다 짧은 편이에요. 짧은데 그 안에서 뭐 하냐면 그 안에서 풀어볼 시간을 줘요. 특히 막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모든 문제를 풀 시간을 줘요. 옆에다가 시간을 여기다 타이머를 띄워놓고, 아, 왜 그러냐면 이제 객관식부터는 뭐냐면 우리 시험을 빨리 푸는 거, 제한된 시간에 빨리 푸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계산 문제 같은 게 50초 안에 풀도록 여기다 시간을 해놓고 풀어보라고 한다고. 먼저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거기서 설명을 해드려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야 돼요. 제가 공부법에서 말씀드린데 메타인지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내가 이거 아는구나 모르는구나. 근데 내가 풀어보지 않고 이렇게 들으면 강사가 이렇게 풀어주면 다 아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뭐 아, 그거야. 나 다 아네. 실제 풀어봐야지. 아, 잠깐만. 풀어봤는데 안 풀리는데? 왜 안 풀리지? 어떻게 푸는지 그때 보자. 아, 내가 이 부분을 착각하고 있구나. 이 부분을 놓쳤구나.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직접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강의가 긴데, 강사가 말하는 시간은 긴데 수강생이 공부하는 시간 적어요. 근데 저는 제가 강의할 시간을 확 줄이는 대신 풀어보게끔 하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 커리큘럼에서 말씀드리면 강의를 듣고 있는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제가 풀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접 적용해볼 시간을 주셨던 것이 좋았습니다. 기존에는 강의를 듣기에만 바쁘고 뭐 들어두면 어떻게든 되겠지, 내가 지금 들었으니까 나중에 기억나겠지, 저 스스로 능동적으로 강의를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문제가 들어가고 저걸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강의에 대한 몰입도도 올라가고 한 번 들었던 강의를 다시 듣는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아서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도움이 됐다. 자, 그래서 왜 차이가 나는지, 왜 회계하기 쉬워지는지. 공부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법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공부법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드린 게 제가 이제 메타인지라는 걸 높이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예 제가 예전에 따로 영상을 올렸어요. 제가 테마 주제로 1시간 정도 되는 영상으로 공시생을 위한 완벽한 공부법이라고 올렸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거 이제 강의를 이번에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공법 강의를 좀 따로 업데이트를 할 거고,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회계학을 선택하든 안 하시든 저한테 강의를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공부법은 한번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공부라니까요. 그래서 그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여러분이 공부를 못하는 건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머리가 좋거나 나쁘거나 이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고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돼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건 인생이 되게 무슨 뭐 좋은 학교를 가고 뭐 자격증의 학교가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이 풍부해져요. 살면서 내가 배우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에 대해서는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고. 자, 2022년 강의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 이제 과정하는, 나머지는 제가 이제 커리큘럼 안내하는 영상을 따로 찍었으니까 들어봐야겠다, 회계학을 듣기로 결정하시면 커리큘럼 안내 영상을 꼭 한번 들어보시고요.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강을 앞에 빼놓겠어요. 생초보. 그 제목을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기 학원층에는 이렇게 제목을 일단 정해서 던졌는데 그대로 갈지 거기에 약간 손을 볼지 모르겠는데, 수포자와 비전공자도 8시간이면 마스터하는 회계 기초. 그러니까 회계 되게 기초, 차변 대변 막 이거 있어요. 대변이 뭐야 똥똥 막 이 정도 수준인 분들을 위한 강의예요. 근데 8시간 들으면 그냥 학교에서 한 학기 회계원리 듣는 효과를 나오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로 접근을 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특강으로 지금 6월 중 다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4시간씩 해가지고 8시간으로 이 과정을 짰습니다. 짜서 들어보고 회계라는 게 어떤 건지, 내가 해볼 만한지, 야 8시간 들어봤더니 별거 없는데? 해볼 만한데? 못할 것도 없겠는데? 하는지, 아니면 와, 야 그것조차도 나는 도저히 안 되겠어. 한번 듣고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제가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이건 다른 분 후기인데, 이 친구 9급 7급 동시 합격해서 지금 현직에 있는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제 카페에 보면 이 글 올라와, 합격 수기에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요. 제 공시 생활의 가장 큰 행운은 사경인 선생님께 회계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회계를 다른 사람한테 들었대요. 다른 사람한테 들었고 처음에는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렵더래요. 근데 그 뭐 일타 강사라고 해서 들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회독을 반복하면 그때부터 이제 보이고 쉬워진다. 반복하라고 1회독이 맞춰지면 처음에는 잘 안 보이다가 1회독을 맞추고 나면 전체 그림이 보일 거다라고 했는데, 1회독을 하는 동안도 야 그게 진짜 되는 거야? 난 도저히 뭔 얘기인지 지금 아직도 모르겠는데, 매번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1회독 맞췄는데도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혼자 2회독까지 해봤는데도 답이 안 나와서, 와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도저히 회계가 너무 어려운데, 아무리 봐도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였냐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가 뭐 기초가 아예 없는 거에서 생초보 스토리 회계야, 아까 말한 그 8시간 특강이 예전에 8시간이 아니라 좀 긴 걸로 해가지고 제가 재무랑 원가 전체적인 걸 커버하는 강의를 하나 올렸었거든요. 그걸 한번 들어봤는데 그거 듣고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커리를 밟았죠. 그런 다음에 9급 합격하고, 야 9급이 아니라 7급도 해볼 만할 것 같다. 7급도 합격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9급 합격했는데 안 다니고 7급 해가지고 지금 현직 있거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왜 제 강의가 좀 다르다고 하는지, 왜 듣고 난 사람들이 그런 후기가 올라오는지, 실제로 웬만하면 기회가 되시면 학습법 특강 한번 들어보시고, 수포자를 위한 8시간 특강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